욜로족으로 사는 인생, 바람직할까?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야유회에서 가물을 즐길 때 빠지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있다. 노래 제목은 몰라도 가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얼씨구절씨구 차차차. 가사의 내용은 젊었을 때 마음껏 즐기자는 뜻인데 실제 의미는 반어적이다. 이 노래를 주로 부르는 사람은 실제로는 별로 놀지도 못했는데 벌써 지나가버린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간직한 어르신들이다. 그동안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제대로 놀지도 즐기지도 못했는데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데 대한 신세 한탄을 신나는 멜로디에 담아 분풀이하듯 풀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목청껏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를 외쳐본들 만시지탄이다. 흘러간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고 지나간 젊음을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일까? 요즘은 과거 어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젊어서 노세의 철학을 아예 인생관으로 무장한 젊은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욜로족의 출현이다. 욜로란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뜻의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지금 눈앞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라는 주의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의 젊은이 버전이라 하겠다. 욜로족은 어른이나 기성세대의 인생관을 추종하지 않는다. 기성세대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감수하며 살았다면 욜로족은 이러한 태도에 반기를 든다. 그들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결코 희생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지녔다. 해서 욜로족은 내 집 마련이나 노후를 위한 저축보다는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 여행이나 취미활동, 여가활동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기성세대의 시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겠지만 욜로족의 소비는 자신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충동구매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그런데 욜로족의 출현은 최근에 생긴 현상만은 아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최초의 욜로족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다. 그가 욜로족이었음을 추정할 근거는 그의 책 쾌락에 남긴 다음의 글에 담겨 있다. 그대는 신이나 그의 사원을 위해 국가나 강력한 문화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그대의 단 한 번뿐인 유일한 인생을 행복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 오늘날 욜로족의 인생은 단 한 번뿐 이라는 슬로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에피쿠로스는 국가나 그가 속한 집단의 번영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우선한다고 보았다. 해서 그는 개인의 쾌락을 유일한 선으로 간주했다. 에피쿠로스도 오늘날의 욜로족처럼 여행을 다니고 쾌락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에 동참했을까? 그렇지는 않다. 에피쿠로스는 개인의 행복과 쾌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현대의 욜로족처럼 소비에 열중하지는 않았다. 그가 말하는 쾌락이란 아타락시아, 곧 마음의 평정을 뜻한다.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최고의 쾌락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는 여행은 전혀 다니지 않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최소한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소박하게 살았다.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절제의 삶을 살았다. 이렇듯 에피쿠로스와 욜로족은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철학적 지향점은 동일하지만 그것에 다가가는 실천 방식은 서로 달랐다.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에피쿠로스처럼 최소한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욜로족처럼 적극적인 소비 활동을 하는 편이 좋을까? 여기에는 정답이 없다.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편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면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곧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에피쿠로스 이전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그가 말하는 행복이란 그리스어로서 에우다이모니아이다. 에우다이모니아는 무절제한 쾌락이 아니라 절제를 통한 삶의 균형과 안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욜로족의 생활 방식이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오늘날 불고 있는 욜로 열풍이 당사자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욜로족 직장인은 몇 달치 월급을 모아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탕진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즐기며 살아야 한다면서 욜로를 외친다. 직장인이 몇 개월치 월급을 모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그것으로 인생이 행복하게 바뀔까? 절대 아니다. 여행을 하는 순간에는 행복감을 맛볼지 모르겠으나 여행이 끝나는 순간 행복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만다. 욜로족에게 여행이란 대체로 일장춘몽일 가능성이 높다. 솔직하게 말하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는 소비적 쾌락, 예컨대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가끔씩 값비싼 물건을 사는 행위는 대개 일시적인 행복에 그치고 만다. 소비적 쾌락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현실에 대한 임시 도피처를 찾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욜로 행위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략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그 행위가 즐겁고 재미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행위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지속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기 마련이다. 앞서 예로 들었던 해외여행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활동일까? 대부분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일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그 상태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당사자도 몇 달을 아끼고 모아서 겨우 한 번 다녀왔을 뿐이다. 이처럼 아무리 재미있는 활동이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지속할 수 없다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에피쿠로스도 소비적 쾌락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인류는 영원히 무의미하고 무익한 고통의 희생자가 된다. 물건의 구입이나 순수한 쾌락의 증대에 어떤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탓에 쓸데없는 불안으로 안달복달한다. 해외여행이나 명품 구입 등 소비적 쾌락은 설령 그것이 행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현실적 제약이나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시간적 제약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렵고 원할 때마다 실행에 옮길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도 힘들다. 이런 행위는 일시적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기도 한다. 과소비의 결과로 생겨난 카드값을 갚느라 허리가 휠 수도 있다. 이렇듯 욜로족이 추구하는 행복은 매우 빈약한 논리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노세 젊어서 노세 라는 구호가 반성적 의미로는 타당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인생의 지혜를 오롯이 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젊어서는 놀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도 해야 한다. 마냥 놀기만 해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가지 제약과 억압이 현실의 삶을 옥죄어 올 수도 있다. 내일은 없다라면서 오늘을 불사르는 사람치고 안정된 삶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쾌락이나 소비에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욜로족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된 자만이 진정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